밀양에서 거리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순찰차 안에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밀양과 통영, 거제, 하동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고라니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멧돼지에 비해 포상금이 적다 보니 수렵인들도 적어 개체 수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농업의 미래를 짚어보는 기회, K플라워로 제도약을 준비하는 화훼농가의 노력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수돗물 유충 발견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남에서는 김해와 양산 의령 저수장에서도 물벌레가 발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경남 도내 지자체들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 도시로의 변신인데요. 밀양시도 스마트 도시를 향한 첫 단추로 CCTV 현장 영상 지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긴급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차 안에서 거리의 CCTV 현장 영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멀리서 걸어오는 한 남성.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오토바이를 훔치려는 듯 잠금 장치를 한참 만지작거립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해당 남성은 도주합니다. 이 남성의 절도 행각을 가장 먼저 포착한 건 CCTV 통합 관제센터 요원. 경찰은 관제센터 직원과 통화하며 용의자의 옷차림 등을 파악해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총 2,340대의 CCTV를 모니터링하는 밀양 관제센터 요원들은 사건 사고를 발견할 경우 경찰이나 소방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겁니다. 상황을 말로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달라집니다. 현장 영상을 출동 순찰차 그리고 소방차로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내년에 사업이 완료되면은 경찰 쪽의 자료가 영상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밀양을 포함해 거제와 통영, 하동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늦은 밤 갑자기 사람이 쓰러지거나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불법 소각하는 행위 등을 관제센터에서 발견하면 실시간 CCTV 영상이 출동 순찰자로 전송돼 현장 파악이 손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범죄뿐만이 아니라 실종 사건 이런 데서도 많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순찰차에서도 현장 도착하기 전까지 현장에서 일어난 상황들을 미리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의자의 인상 차이를 보고 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밀양시는 매년 CCTV 200여 대를 추가 설치하고 특정한 영상의 경우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스마트 관제 시스템도 도입해 도시 안정망 구축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거제와 통영, 밀양, 하동 등 경남 4개 시군이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4개 시군은 방범 방제, 교통 등 분야별 정보 시스템 조성 사업에 국비 6억 원씩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전국 29곳이 선정된 이번 공모에서 경남은 전국 최다인 4곳이 선정됐습니다. 올여름 고라니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확기를 앞둔 요즘 밤마다 내려오는 고라니 탓에 농민들은 시름이 깊은데요. 개체 수까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구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산시 주진동의 한 농가입니다. 밤사이 출몰한 고라니 탓에 텃밭이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고구마 줄기는 다 뜯겨나갔고 줄기가 뽑힌 옥수수는 빈 껍데기만 흩어져 있습니다. 인근 콩밭은 고라니가 새순을 모두 뜯어먹었습니다. 수확을 앞둔 농민은 한 해 농사를 망쳤다며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고라니가 밤 되면은 이 길을 따라 내려오는가 하여튼 내려와가지고 고구마 밭에
호박밭에 다니면서 새순을 다 뜯어먹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아무도 수확을 못했는데 동네 개들이 한번 짖고 해도 묶여있다는 걸 알아서 그러는지 겁을 안 내요. 고라니 피해를 막기 위해 울타리를 치고 기르던 개도 밭 근처로 옮겼지만 피해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야생에선 천적도 없는 데다 수렵인들에게도 찬밥 신세입니다. 한 마리당 2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멧돼지에 비해 고라니는 상대적으로 돈이 안 되는 데다 포획한 폐사체를 수렵인이 스스로 처리해야만 하는 것 또한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사분들이 고라니를 포획을 했을 때 처리 과정이 많이 힘듭니다. 매물밖에 없는데 매물을 처리하려고 그러면 땅을 파서 땅을 한 1m 이상은 파야 됩니다. 그 파는 과정도 힘들고 포획을 안 하다 보니까 또 개체수도 많이 늘어나고 고라니 출몰이 부쩍 잦아지면서 지자체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양산시도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고라니를 잡기 위한 뾰족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고라니는 사실상 저 멧돼지하고는 다르게 잡기가 좀 힘들거든요. 피해 예방 시설 쪽에는 아마 조금 사업을 예산을 조금 더 확보 더 해서 사업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 양산시에서 포획된 고라니는 10여 마리에 불과합니다. 밤마다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고라니 탓에 한 해 소확을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원농업을 살리기 위해 창원시는 힘을 모아 플러스 창원농업, 플러스 지역경제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힘차게 도약하고 있는 창원 화훼농가의 모습을 영상에 담았는데요. 코로나19가 졸업식과 입학식을 취소시키고 수출길마저 막았지만 내일을 향한 희망까지는 꺾지 못했습니다. 모든 농업인들을 응원합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보고 길가에서도 보기도 하고 그 국가 축제에서도 보고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창원시에 거주하는 스기야마 와카나라고 합니다. 꽃집에서도 보고 길가에서도 보기도 하고 그 국가 축제에서도 보고 그랬어요. 일본에서 국가라고 하면은 좀 전통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장례식에 쓰이거나 일본의 집안에는 조님이나 조상님을 모시는 불단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꽃을 넣을 때 국가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안에 아주 밀착되어 있는 꽃이 국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국가가 되게 이쁘잖아요. 일본의 키모노 같은 거에 대한 무늬에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좀 전통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키모노 아니면 뭐 전통적인 그런 문구나 뭐 물품 중에도 이렇게 국가 모양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아니 저도 그거는 느꼈어요. 창원에서 이렇게 국가를 보니까 되게 이렇게 꽃이 이쁘고 크고 예쁜 거예요. 그냥 일본에서 그냥 국가라는 것이랑 조금 다르게 보여서 일본의 꽃집에서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국가는 되게 꽃이 작아요. 이렇게 되게 작은데 창원의 국가는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 와 너무 크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되게 좋은 조금 그러니까 품질이 좀 다른가 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노란 국가도 있고 좀 색깔이 좀 분홍티가 나는 국가도 있고 아주 종류는 다양해요. 창원에서 일본으로 이렇게 국가가 많이 수출이 되는 줄 몰랐는데요. 수출이 또 이렇게 시작되면서 국가를 통해서 창원을 시작을 해서 한국과 일본이 또 새로운 교류가 출발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출도 태어나도 일본 잘 안 받아가고 농약값도 비싸고 꽃값은 헐고 농약비도 못 내서 막 쩔쩔 매는 사람 매고 막 꽃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장마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정체 전선을 북쪽으로 밀어붙이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부근에서 큰 폭으로 확장하며 자주 나타날 것으로 보여 장마가 마무리 수순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가 갑자기 그치기보다 젖은 날과 마른 날이 반복하는 등 끝나는 시기도 뚜렷하지 않아 종료보다 마무리 수순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까지 강한 비가 자주 있을 예정인 만큼 피해에 계속 대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듯 장마가 다음 주면 마무리될 거란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기상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산지방기상청 유재은 예보관과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과 유재은입니다. 네, 다음 주면 장마도 막바지란 소식이 들리던데요. 어떻습니까? 경남 지역 6월 하순부터 정체전선 영향으로 비가 자주 내리면서 장마철에 들어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 정체전선을 북쪽으로 밀어붙이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부근까지 자주 확장할 것으로 보여서 장마철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네, 보통 장마가 끝났다 이렇게 표현할 것 같은데 마무리 수순이라고 예보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장마철 비는 갑자기 뚝 끊어지기보다는 지역별로 비가 오다 그치다를 반복하고요. 북한으로 넘어가는 이 정체전선의 끝이 중부지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장마철 이후에도 소나기나 저기압 영향으로 비가 자주 올 수 있어서 장마철에서 벗어나는 마무리 기간이 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4일 전국의 비 소식도 들리고요. 장마가 끝날 쯤 비가 더 내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경남 지역 날씨는 어떻게 될까요? 경남은 22일부터 24일까지 다시 27일부터 30일까지 비가 예상되면서 7월 말까지는 비가 오는 날이 많겠고요. 강한 비 오는 지역도 있겠으니 비 피해가 없도록 계속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마가 지나면 또 8월에 역대급 무더위가 올 거란 소식이 들리던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8월은 덥고 습한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낮에는 햇볕에 의해 기온이 크게 상승하고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무더운 날이 많겠습니다. 네. 평년보다도 덥고 작년보다 더운 여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한낮에는 야외 활동 피하시고 물을 많이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재은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관과 경남 지역 날씨 전망 알아봤습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수돗물 유충 발견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남에서는 김해와 양산, 의령 저수장에서도 물벌레가 발견됐습니다. 김해시는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김해 3개 정수장에서 물벌레 3마리가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유충이 발견된 곳은 6개 공정 중 5번째 단계인 활성탄 여과 단계로 물이 유입되는 표층에서 물벌레가 발견되면서 해당 활성탄 여과지 한 곳은 정수시설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김해시는 정수장이나 배수지 등에서는 물벌레나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견된 물벌레는 등각류의 일종으로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해시는 해당 활성탄을 긴급 교체하고 개방 구조인 여과지 구조 변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업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양산 범어 정수장에서도 활성탄지에서 유충이 발견된 물벌레가 어떤 종류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의령 화정정수장은 모래 여과지에서 유충이 발견돼 여과지를 청소하고 거름망 추가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경남 155번 확진자는 김해에 사는 30대 여성으로 회사 업무차 이라크에서 체류하다 지난 1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입국 당시 무증상으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자가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 재검사를 통해 양성으로 통보받았고 마산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접촉자는 배우자와 자녀 1명이며 지난 15일 캐나다에서 입국한 이들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입니다. 이로써 21일 오후 5시 기준 경남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52명으로 14명이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9살 딸을 상습학대한 혐의를 받는 계부와 친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립니다. 창원지법은 다음 달 14일 밀양지원에서 상습 특수상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부와 친모의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9살 딸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 젓가락을 이용해 발등을 찢는 등 상습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하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여성을 훔쳐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산 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마산 회원구의 한 지하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옆 칸에 여성을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남자 화장실로 착각해 들어갔고 옆 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기를 밟고 올라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동동 문화의 앞 인권 자주평화 다짐비가 또 이전 추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오동동 상인연합회와 창동 통합상가 상인회, 마산 어시장 상인회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소녀상을 이전하고 지금 소녀상이 있는 공간에는 작은 공연장을 만들어 상권을 활성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소녀상의 위치는 유흥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추모 공간으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인회는 이달 말까지 1,000명의 서명을 모아 창원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52개 사업장이 STX 조선해양 노동자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릴레이 단식 농성에 동참했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1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TX 조선 노동자의 고용과 생계가 보장될 수 있는 명확한 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릴레이 동조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두산 메카텍, 현대모비스, 효성중공업, 현대로템, S&T중공업 등 52개 사업장 노동조합 지회장들은 이날부터 매일 돌아가며 단식 농성에 동참합니다. 한편 STX 조선지회 이장섭 지회장은 단식 11일째인 지난 18일 급성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창원시가 마산 자유무역지역에서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21일 열린 준공식은 허성무 시장과 윤한홍 국회의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창원시는 국비와 시비 477억 원을 들여 해안과 인접해 상습 침수 피해를 겪던 양덕동과 봉암동 일대에 빗물 펌프장 2곳을 설치하고 관로와 화수관 정비 등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시간당 90mm 폭우에도 대응이 가능해져 여름철 침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창원시와 중소조선연구원이 21일 창원시청에서 레저 선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창원시는 레저 선박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관련 연구원과 사업체를 유치해 기존 제조 및 수리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환경적인 문제를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관련 연구원과 함께 마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와 인적 교류 활동, 사업 기획 및 추진 등과 같은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해 행정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날씨입니다. 수요일 흐리고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은 30에서 많은 곳 120mm 이상까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상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1.5m까지 일며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 예상됩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비가 오는 만큼 우산을 잊지 말고 챙기셔야겠습니다. 식중독 지수도 높으니 식품 보관 시 상온은 피하며 냉장 보관을 하는 등 저장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